안녕하십니까, 만윤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행 영상이 아니고 제가 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 카메라를 켰고요. 직장 다녔던 얘기를 했었던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그 화물차를 모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그 링크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못했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마저 얘기를 좀 해보고서 또 마침 전 직장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회계를 전공을 해가지고서 운 좋게 바로 취직을 했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 직장은 이제 금융 쪽, 이제 은행, 상호금융이죠. 이 금융권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을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입사하는 순간 깨닫긴 했어요. 아, 내가 여기를 오래 못 다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참긴 참았죠. 왜냐면은 그 직장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면서 2년 반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맞더라도 그 반계약한 2년까지는 한번 참아보자. 기왕 들어간 직장인데 당시에 이제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서도 그런 불경기였기 때문에 들어갔던 직장에 오래 다녀보자 이런 생각으로 2년까지만 버티자고 했지만 못 버티고 1년 반 하고서 제가 퇴사를 했죠. 근데 억지로 안 맞는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맞지 않는 옷은 빨리 벗는 게 현명했는데 어쨌든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현재 내 상황은 어떠냐? 지금 훨씬 좋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매일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야. 물론 저도 매일 출근하죠. 매일 출근을 하는데 그래도 뭐랄까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쉬고 싶을 때는 좀 쉬고 좀 이 스케줄을 여유롭게 내가 짤 수가 있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잖아요. 휴가 쓰기도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위에 뭐가 이렇게 허가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문제. 당연하죠. 고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연차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직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연차는 쓰지 못하고 그랬어요. 연차를 쓰려면 거의 눈치가 보이고 왜냐면 내가 빠져버리면은 빈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어. 거의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갔습니다. 인원이 거의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를 거의 못 썼어요. 근데 금융업 쪽에서는 이제 수신이랑 여신이라고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수신은 단순 금융업, 이 뭐 입금, 출금, 뭐 예금, 적금 드는 거 만기가 돼가지고서 재해치를 한다던가 뭐 인터넷 뱅킹 등등 그런 간단한 업무를 하는 게 거의 수신이고요. 이제 여신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여신입니다. 근데 거기 직장이 이제 여직원들은 무조건 수신이고 남직원들은 무조건 여신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신으로 갔는데 근데 저는 뭐 금융 쪽에 대해서 생판 아무것도 없는 생초짜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됐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면은 수신을 배우고 나서 여신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수신 배우는 것도 약간 좀 삐그덕삐그덕 거렸다. 그러니까 수신을 처음에 배우긴 했는데 수신은 재밌었어요. 주 고객들이 이제 노인분들이신데 오시면은 단순히 입금 처리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하시거든요. 본인들 얘기를 하셔요. 막 노가리 까가지고서 그 손님 상대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보면은 좀 버르장머리 없나? 귀엽다 그러면? 아무튼 재밌었다. 수시는 저한테 좀 잘 맞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여신팀이었기 때문에 틈틈이 대출을 배웠어요. 막 전세 대출 그런 거를 막 배웠는데 이제 수시는 제가 딱 정해진 분량 오시는 손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쳐내면 일이 끝나는데 여신은 일이 끝이 없어. 손님이 와가지고서 나 대출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용조사를 하죠. 오케이 신용조사 됐어. 그러면 이제 담보를 잡을 물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가가지고서 그 물건이 어떤지 보고서 견적을 내고 이 담보 물건이 몇 %까지 대출이 나올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대출 서류 심의를 올립니다. 올리면 허가가 나왔을 때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대출을 계속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 대출을 이 사람이 잘 갚는지 돈 제대로 안 넣었으면 또 입금하시라 연락을 또 돌려야 되고 대출이 만기되면은 연장할 건지 해지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대출 쪽에는 머리가 아파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끈지끈거리고 그 말들도 너무 어려워요. 평소에 한 번도 쓰지 못한 막 용어 지금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막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와닿지가 않는달까? 그러니까 저랑 좀 성향이 안 맞았던 거죠. 제가 이제 여신만 또 이렇게 또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신을 하면서 또 여신까지 받아야 돼가지고 뭔가 제가 두 개 다 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제가 뭐 능력이 모자랐다고 하면은 뭐 별 수 없지만서도 어쨌든 수신 업무만 쳐내기도 좀 빠듯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대출까지 하라고 하니까 또 과부하 걸리니까 또 잘하던 수신 업무도 막 실수를 하고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실수가 너무 잦아지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봐도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뭐 혼날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났어야 돼. 네, 많이 혼났고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같은 사무실로 배정이 돼가지고 왔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금융업무 특성상 한 지점이라고 할게요. 이제 본점이 있고 지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공간에서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공간을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은 허튼 짓 한다고 하죠. 이거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환 근무를 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별 의미는 없긴 해요. 그냥 구색만 갖춘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지점장으로 오면서 제가 이제 그분의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너 왜 거짓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또 뭐 뒤에서 제가 뭐 남을 흉문다더니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상한 애가 돼 있더라고요. 사내에서. 그것까지 뭐 어떻게 참겠는데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이제 모른 채 하고서 아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면서 회사 가기 싫다 이러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또 그분이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등짝을 이렇게 쫙 때렸는데 지금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자괴감이 들더라고. 너무 수치스러웠어. 이 등짝을 맞는 순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자괴감들 들고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도 보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팍 때리니까 엄청 모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걸 또 누구한테 또 말하기도 그렇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좀 무너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저는 선택을 했죠. 퇴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오래 버텼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들어왔던 입사 동기도 일주일 만에 퇴사를 했고 후임으로 들어왔던 분들도 일주일 못 채우고 다 나가고 한 두세 명 보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막내였어요. 1년 반 동안. 뭐 각자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서도 그분들은 이제 판단을 좀 빨리 한 거죠. 저보다. 회사가 자신이랑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퇴사를 할 생각을 한 거고 저는 좀 그 판단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다니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퇴사를 하고 나서 저는 방황을 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상처를 입다 보니까 구직할 기운조차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마냥 놀 수만은 없으니까 왜냐면은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이나 쉬면서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잔고가 없어지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장을 들어가야 되나? 뭐 굴삭기를 배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공무원을 해라. 그런 주위에 공무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 근데 문과니까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약간 좀 도피식 공시였죠. 도피식 공시였는데 그래도 나름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아침에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간 다음에 새벽에 다들 집에 가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스터디 카페에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그런 성취감도 들었고 이렇게 6개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남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게 시험 당일날 과목에 하나가 쫄떡 미끄러지는 바람에 제가 공무원을 할 수 없었죠. 그 과목이 하나가 경영학이었는데 제가 또 전공이고 또 자신만만하다고 제대로 또 공부 안 한 게 그런 게 있었겠죠. 오히려 제가 어려워했던 그 행정학 그런 거는 점수가 의외로 잘 나왔더라고요. 이해도 잘 못하면서 주구장창 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대충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설렁설렁 이렇게 보니까 당한 거죠.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시험 미끄러지니까 또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됐죠. 이거를 또 1년을 하고서 다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화물차 이렇게 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다른 거니까 성향에 맞춰가지고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제 생각이 담긴 영상을 만들었고요. 물론 퇴사할 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퇴사할 때 미래가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 그러니까 연결된 점이라는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언젠가는 살릴 수 있다. 대학교 연설할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서예 공부를 하면서 캘라그래피를 배웠대요. 그거랑 IT 업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본인은 이제 취미생활로 했던 건데 그 능력이 컴퓨터 맥을 만들면서 본인만의 특유한 필기체를 만들었거든요. 능력을 살려가지고서 컴퓨터 안에 자기만의 특이한 문체로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능력이 언제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언젠가는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꼭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